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수연정이든 현재의 5분의 3 국회 선진화법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연합을 구성해보자고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우리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죠. 좀 지루하셨죠. 네,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주장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복지 정책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경제 정책이십니까? 우리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네. 되게 단일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죠. 네. 저는 보통은 하나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복합적 그 용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세금을 나누어 주는 건 아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영 좀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산이 이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3조 원 들어가신다고 돼 있더군요. 예산 28조 원과 국토보유세 15조 근데 원. 우리 모두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광역지방정부를 이끌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그리고 경력과 여성 출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재정 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네.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금 지사님이,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 네.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아동, 학생, 청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보육, 여기 딱 맞습니다. 다음 토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제의 43조 원이면 우리의 사회보험 제도와 그리고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될 기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그 낮은 급여 보조금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육과 어르신들,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의 그들의 지원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의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튼튼히 해야 된다. 자, 저도 답할 기회를 한 10초만이라도. 아니, 이건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다 다음번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안혜정 후보께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제 시간을 써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복지 정책 강화 정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SOC 투자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R&D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방과 서울 간에 또 각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화폐 형태로 28조 원 더하기 15조, 43조 원을 지출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신속하게 살아날 수 있을 거다.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저도 우리 문재인 마치겠습니다. 저는 국가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의회 내에서 그 누구와도 원칙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대연정이든 수연정이든 현재의 5분의 3 국회 선진화법을 극복시킬 수 있는 연합을 구성해보자고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우리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죠. 좀 지루하셨죠. 네, 아닙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기본소득제 주장하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복지 정책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경제 정책이십니까? 우리는 정책을 하나 만들 때 네. 되게 단일한 정책 목표를 상정하죠. 네. 저는 보통은 하나의 정책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걸 선호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에, 경제 순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복합적 그 용도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안 지사님, 안 복합적이란 후보께서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네. 세금을 네. 나누어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공짜로 주는 건 네, 아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대목에서 영 좀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예산이 이제 대략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3조 원 들어가신다고 돼 있더군요. 예산 28조 원과 국토보유세 근데 15조 우리 원. 모두 이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광역 지방 정부를 이끌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로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산재급여, 그리고 경력과 여성 출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과 육아에 대한 지원, 네. 그리고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보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재정 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네. 28조 원의 기본소득은 지금 지사님이,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 네. 장애인, 농어민, 그리고 아동, 학생, 청년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분적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다 고려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노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보육 여기 딱 맞습니다. 다음 토론 때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제의 43조 원이면 우리의 사회보험 제도와 그리고 현재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돌봐야 될 기본 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게 높여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린이집